뉴욕 증시가 기준금리 인상 우려로 3대 지수 모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이 우리 시각으로 모레 새벽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이 14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다만 올해 결의안에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인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비위 의혹으로 검찰로 복귀한 전 특별감찰반원이 민간인 사찰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연일 언론을 통해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는 허위 주장이라며 추가 징계 요청과 함께 형사고발도 검토 중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첫날 만취운전자가 몰던 SUV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등 곳곳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15만 개를 늘리기 위해 내년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조절하고 탄력 근로제 단위 시간 확대는 빨리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추위가 주춤해졌습니다. 낮 동안 대기질은 비교적 양호하겠지만 밤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다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뉴욕 증시가 기준금리 인상 우려로 3대 지수 모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이 우리 시각으로 모레 새벽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에 뉴욕 증시가 급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연준은 우리 시각으로 모레 새벽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인데 시장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모두 6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에 대해 기준금리를 올리지 말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달러가 매우 강세이고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었고 중국이 내리막길에 들어선 상황에서 연준이 또 한 차례의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믿기지 않는다면서 금리 인상 중단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도 기준금리 인상에 사실상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나바로 국장은 방송에 출연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가 아닌데 연준이 백악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여주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려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정부가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연간 2.6에서 2.7%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투자 부진과 시장의 활력이 저하되면서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애초 전망치보다 낮은 2.6에서 2.7%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성장률도 세계 교역 둔화와 미중 통상 마찰 등 나라 안팎의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진단과 함께 올해와 같은 수준인 연간 2.6에서 2.7%의 성장을 예측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올해 10만 명, 내년에 15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에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과 금융, 제도 개선 등 쓸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6조 원이 넘는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건립, 서울 창동 K-팝 공연장 설치 등이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중소 중견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 산업구조 고도화와 환경 안전 투자 지원 프로그램, ICT 펀드 신설 등을 통해서 16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각종 행정 규제도 풀고 기업의 투자 활로를 열기로 하자 경영계는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세부 계획과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혜영 기자입니다. 경제 활력 제고가 내년 경제 정책 방향 1순위로 꼽히자 경영계는 화색이 감도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풀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경제계도 사실 신산업과 투자를 좀 열심히 함으로써 그리고 어떤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통해서 어떤 정부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팀플레이를 적극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 중견기업에 영향을 미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을 개선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긍정적 반응이 나옵니다. 하지만 걱정도 뒤따릅니다. 구체적인 규제 혁신 계획이 부족하고 어떻게 질적으로 개선된 투자를 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카쉐어링 규제 완화 등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대책 마련도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을 서로 이제 조정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정부가 해줘야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보완 설명이나 좀 청사진 같은 계획들이 나와야 되겠죠.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올해 끝나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를 내년 6월까지 늘려주기로 했지만 실제 효과가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내년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을 전망인 가운데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경제에 얼마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맞물리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비위 의혹으로 검찰로 복귀한 전 특별감찰관이 연일 언론을 통해 자신이 청와대에서 했던 일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민간인 사찰이 진행됐다는 주장도 했는데요. 청와대는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는 허위 주장이라며 형사고발도 검토 중입니다. 김도원 기자가 주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스스로 만든 첩보 보고서라며 한 언론에 목록을 밝혔습니다. 전직 총리 아들의 사업 현황, 민간은행장 동향 등 특감반 감찰 대상이 아닌 민간인의 첩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와대는 특감반 업무도 아니고 신빙성도 없어 폐기된 불순물 같은 첩보라면서 김 수사관에게 업무 외의 첩보 생산을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됩니다. 그 점을 잘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 당시 국회 사무총장이었던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에 대한 비리 첩보를 올렸다가 올해 특감반에서 쫓겨났다는 게 김 수사관의 주장입니다. 청와대는 1년 2개월 전의 보고 때문에 돌려보내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면서 어차피 내년 1월이 복귀 시한이라 비위 혐의가 없었다면 돌려보낼 이유도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김 수사관은 우 대사 건 말고도 자신이 올렸지만 처리가 안 된 첩보가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자신의 첩보로 시작된 경찰 수사에 실적만 조회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수사 대상자와 수십 차례 통화하는 등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인의 변명대로라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명백히 부적절한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고 문서 목록 유출에 허위 주장까지 하고 있다면서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 사유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습니다. 또 언론도 무분별한 폭로에 동조하지 말아달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이 제기한 핵심 의혹 중 하나가 우윤근 대사 관련 내용인데요. YTN이 관련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 내용을 취재해봤더니 뇌물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00만 원 로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 대사의 해명과 달리 검찰의 정식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비위가 적발돼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지난 2012년 검찰 수사를 받던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 사건을 맡은 조모 변호사가 수임료 1억 2천만 원을 받아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우 대사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입니다. 김 수사관이 제기한 의혹은 이미 지난 2015년 5월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조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지만
1, 2심 판결문 어디에도 우대사에게 돈이 전달된 정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김 수사관이 6년 전 사건의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해 작성한 첩보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 수사관이 추가로 제기한 1,000만 원 관련 첩보는 수사나 재판 자료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김 수사관은 부동산 개발업자 장모 씨가 우대사에게 조카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줬다가 2016년 20대 총선 직전 돌려받았다는 첩보도 작성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지난 2015년 장 씨가 조 변호사와 동업을 추진하다가 수백억 원대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의혹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 사건과 관련 없다고 판단해 우대사 관련 내용은 별도로 고소장을 낼 것을 권했지만 실제 고소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정식 수사를 통한 사실 확인은 없었다는 얘기라 수사를 거쳤다는 우대사 측 주장과 거리가 있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기존 감찰 1과에 특별감찰단까지 투입하면서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을 강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해 수사 대상자와 유착 정황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를 통해 받은 청와대 추가 징계 요청서를 토대로 특감반 근무 당시 첩보문서 유출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북한 지역에서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마친 우리 열차가 오늘 귀환합니다. 공동조사에 쓰인 우리 열차 6량은 오늘 오전 북한 개성지역 판문역에서 우리 측 기관차로 바꿔단 뒤 군사분계선을 넘어 돌아올 예정입니다. 남북 공동조사 열차는 지난달 30일부터 어제까지 북한 지역 경의선과 동의선에서 공동조사를 벌였고 이동거리까지 합하면 북한철로 2,600km 구간을 달렸습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4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인 노력을 환영한다는 표현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대북 인권 결의안이 올해도 유엔 총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 14년 연속 채택입니다. 우리 정부도 채택에 동의했고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결의안은 고문과 강간, 공개 처형, 강제 노동 등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어 강제 수용소 폐쇄와 정치범 석방,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안보리 제재를 권고해 김정은 위원장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는 내용은 5년 연속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Draft resolution has nothing to do with genuine human rights, as it is product of political plot on the hostile forces that try to disgrace the image of DPRK.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표결을 요구하지는 않아 전원 합의 형식으로 채택됐습니다. 다만 올해 결의안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인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조성된 대화와 협상 흐름을 지지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YTN 김명수입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시범 철수 대상인 북한 GP는 완전히 파괴됐고 군사시설로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브리핑에서 국방부와 합참은 이번에 시범 철수한 북측의 GP가 감시 초소로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을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파괴된 북측 GP 5곳 주변에 소규모 진지의 총안구가 한두 곳씩 남겨진 것으로 전해졌고 북측의 설명을 듣고 직접 확인하지는 않아 완전 불능화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합의한 사실이 미국 CNN 방송이 선정한 국제부문 올해 좋은 일 1위에 올랐습니다. CNN은 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선수단이 단일기를 들고 공동 입장한 것을 스포츠 부문 올해 좋은 일 첫 뉴스에 올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본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이른바 셀프 촬영 동영상이나 사진을 제3자가 촬영한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유포하면 처벌됩니다.
오늘부터 불법 촬영과 유포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돼서 불법 촬영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아울러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면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됩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도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6월에서 7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윤창호법 시행 첫날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잇따랐습니다.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SUV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주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밤중 주택가 이면 도로에 SUV 차량 한 대가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주변에는 파손된 가드레일과 차량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사고는 오늘 새벽 0시 반쯤 인천시 남동구 독곡로의 한 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사고 당시 지나던 사람이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고 운전자도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서울 강남 을지병원 사거리에서도 술을 마신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첫날부터 계속됐습니다. 달리는 차량 블랙박스에 시뻘건 불길이 포착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경기도 고양시 덕이동의 타이어 매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긴급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20여 분 만에 진화됐고 인명피해도 없다고 소방서 측은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5시 45분쯤 서울 성북구 북부간선도로에서 구리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모두 타고 방음벽이 불에 그을렸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가 잠정 중단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택시 완전 월급제를 중지안으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업계 안팎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인 택시기사들은 하루에 얼마를 벌든 10만 원 정도를 회사에 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이런 산업금을 없애고 택시기사들의 수건인 완전 월급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금액보다 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로 전면적으로 도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월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면 승차 거부 등 고질적인 문제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게 택시기사들의 생각입니다. 쫓기는 게 없어지고 불필요한 승차 거부, 불친절, 불안요금 할 수가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한 만큼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10시간 이상은 일해야 그 월급이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 덜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완전 월급제 도입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지난 1997년 월급제와 비슷한 전액관리제가 시행됐지만 흐지부지됐고 2013년엔 택시를 대중교통에 넣는 법안이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힌 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람쥐 채바퀴식으로 사건이 날 때마다 사탕 발림식으로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택시회사는 완전 월급제를 감당할 수 있을지 고심입니다. 준공영으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처럼 택시회사에도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지불 능력이 가능한가 그러면은 사측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원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이죠. 승객들의 반응은 더 싸늘합니다. 택시업계에 혜택을 주는 것보다 서비스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입니다. 무작정인 지원은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약간의 요금이 인상이 된다고 해도 저는 이용할 가치가 있고요. 오는 20일 택시업계가 끝장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 여당의 최종 중재안이 갈등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이가국입니다. 카풀 서비스 도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늘 택시단체 대표들을 만납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 카풀 택시 태스크포스 의원들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택시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택시업계의 요구사항을 듣고 산학금 폐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요구해온 부산대 시간 강사들이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합니다. 최근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일선 시간 강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 부산대 분회는 어제 대학 측과 6시간이 넘게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오늘 오후 2시 파업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또다시 화재가 발생한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는 전국 사업장의 가동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장 화재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화재 사고 대응 긴급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충북 제천에 있는 시멘트 공장에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사측 임원 폭행 사건 당시 경찰 대응에 대한 자체 감사에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신고를 받은 뒤 상황 판단과 이를 지휘부에 보고하는 과정, 관할 경찰서장의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충남 아산서장 등 지휘체계에 있었던 관계자들을 상대로 감찰을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전국 초중고등학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습니다. 시험지 유출이나 학생부 조작으로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28건에 이르는데 주로 사립학교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실시한 초중고등학교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했습니다. 숙명여고와 대광고에서 발생한 올해 시험 문제 유출을 비롯해 그동안 감사에서 나타난 학생부 조작 사례를 학교명과 함께 올렸습니다. 2015년 이후 올해까지 4년간 시도교육청의 감사를 받은 공사립 초중고는 1,392개로 전체의 90%에 달합니다. 감사받은 학교 대부분에서 3건 이상의 지적사항이 나왔고 사립학교는 학교당 평균 5.3건, 공립학교는 2.5건이 지적됐습니다. 전체 지적사항의 48%는 예산 회계와 관련된 것으로 학교 발전기금이나 보충수업, 초과 근무수당을 규정과 달리 운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최근 4년간 시험지 유출 사건은 모두 13건이 발생해 파면이나 퇴학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고 일부는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일반고에서 8건, 특목고와 자율고에서 각각 2건이 발생했습니다. 학생부를 조작해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15건 모두 사립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결석을 출석으로 바꾸거나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 드러나 파면이나 해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가 부적정했다는 지적도 515건에 달했습니다. 한 번 냈던 문제를 또다시 내거나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낸 경우 출제 오류로 전부 정답 처리를 한 사례도 반복된 것으로 드러나 일선 학교의 부실한 학사 관리 실태를 보여줬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은 없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 행정협의 조정에 대한 감사 결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행정협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 건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 위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제2롯데월드 신축으로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 각도가 3도 변경되면서 비행 안전성과 작전 수행 능력이 떨어졌는지를 점검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산대학교 여대생 기숙사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주먹을 휘두른 20대 남성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부산금정경찰서는 강간 등 상해치산 혐의로 부산대학생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그제 새벽 1시 반쯤 부산대 여대생 기숙사에 침입해서 여대생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도 뭄바이 외곽의 안데리 지역에 있는 국립감가병원에서 현지 시각 17일 화재가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지고 133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누전에 의한 화재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EU를 탈퇴하는 조건을 담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영국 하원의 표결이 다음 달 중순에 이뤄집니다. 메이 총리는 현지 시각 17일 하원에 출석해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하원의 승인 투표가 토론을 거쳐 다음 달 중순에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투표는 늦어도 다음 달 21일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와 일본 정부가 다음 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러시아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렘린군 대변인은 아베 총리의 러시아 방문 날짜가 다음 달 21일이 될 것 같다고 기자들에게 밝힌 것으로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분쟁 대상인 쿠릴 열도와 평화조약 체결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병원에서 임신부에게만 돈을 추가로 더 받는 제도 때문에 일본 엄마들이 요즘 잔뜩 화가 났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여당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만삭이 된 일본의 이 임신부는 병원 진료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단지 임신부이기 때문에 돈을 추가로 더 내는 항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説明とかないですか？全くなくて、明細を見て初めて知ったっていう感じなんですけど。 일본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임신부에게는 진료비를 더 받는 이른바 임신부 가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신부에게는 의사가 특별히 더 신중하게 진료해야 한다며 그 비용을 임신부가 내도록 한 겁니다. 이 때문에 임신부는 진료 때마다 우리 돈으로 적게는 2,300원에서 많게는 6,500원까지 더 내야 합니다. 通常よりも丁寧な診療を行っていただく必要があることから 妊婦加算を新設をいたしました. 임신부를 위한 제도라는 건데 정작 임신부들은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콘택트 렌즈처럼 임신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진료에도 임신부라는 이유로 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負担が結構増えているというか大きいなって感じたので負担を減らしていただく方向で進め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그렇지 않아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임신부 부담이 커지면서 아이 갖기를 더 꺼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少子化の世の中でなぜ妊婦にだけ取るのかなっていうのはあったんですけど. 시행 초기부터 임신부 주머니를 털어 의사들 배만 불려준다는 반대가 만만치 않았던 임신부 가산금 제도. 앞장서서 제도를 만든 일본 여당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행 8개월 만에 꼬리를 내리며 사실상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열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도 추위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2.7도로 영하권이기는 하지만 평년 기온을 1, 2도가량 웃돌았는데요.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더 크게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영상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 아침과 달리 오늘은 대기질이 무난합니다. 충북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밤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내일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낮 동안 맑은 가운데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7도, 대구 8도, 대전 9도, 광주 10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새벽 한때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 지역에 1cm 안팎의 눈이 오겠고요. 목요일인 모레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이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크리스마스 이브부터는 영하 5도 안팎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수일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화요일 굿모닝 YTN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